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례대표 강원도의원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홍영덕입니다.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김진국 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에서 나온 김진국입니다. 민중당 이승재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승재입니다. 녹색당 최정희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후보 최정희입니다. 새누리당 정함철 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소개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탄핵 전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국민들의 눈물이 결실이 되어 새롭게 창당된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속한 석방과 정계 복귀를 위한 발판 마련을 목표로 당원이 주인된 정당으로 창당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오는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위장평화 공세에 온 국민이 여실히 속고 있는 실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무너진 안보의식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가선거구 기호 6번 박종윤 후보와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기호 10번 새누리당 진윤희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0번 새누리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당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바로 공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정당에서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강원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은 작년 4월 5일 창당 직후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참여했다가 선거 종료 직후에 불거진 당내 분쟁과 중앙당 창당 주역이었던 정광용 사무총장이 3.10 항쟁 폭력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구속된 이후에 조원진 대선 후보의 분당 행위로 인해 중앙당 조직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당에서만 후보를 내게 되어 부득이하게 정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정당 10대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선거 비용마저 현저히 부족하여 비례 후보를 내고도 정당 공보물을 유권자 여러분께 보내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양심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네, 네 분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정희 님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부족과 그리고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약을 발표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토론하는데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남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실태라든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왜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이 막연한 어떤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국민 앞에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현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우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보셨다시피 화합하고 서로 지금 의를 하여서 핵발전소 파괴했습니다. 그죠? 물론 자료는 남아있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약이 뭔지 알 수 없겠습니다. 어떤 게 공약인가요? 사실 이제 내부적 갖고 있는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이제 발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언론 노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언론 노조가 있는데, 언론 노조가 이제 국민 앞에 공정 방송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호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 노조가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이제 정치 집단의 어떤 산하단체로 가입되는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관계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이제 언론 노조와 그리고 정교조, 전공노만큼은 상위단체 이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독자 노조로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이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선명한 공약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시간 이만큼 쓰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정함철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최정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당 이제 10대 공약 중에 보니까 세 번째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 중에 낙태죄를 강력하게 폐지한다. 그리고 퀴어 문화 동성애 축제죠. 공식 후원 및 참가라는 제안이 있던데, 저출산 문제가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에 동성 간의 참된 사랑인 우정이라는 가치가 성적 쾌락의 대상인 동성애로 왜곡되어서 저출산의 늪으로 더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한데, 건강한 가정을 통한 출산 장려 문제와 대치되는 공약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애를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연적인 그러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녹색당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정체성 인정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얘기하셨습니다.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 과연 여성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가정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여성이 낙태를 하겠다, 생명을 지우겠다, 이런 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의 그런 폭력적인 상황 거부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녹색당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낙태죄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이제 우정이라는 가치가 상실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동당 김진국님께 질문드립니다. 10대 공약 중에 5번째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무조건 1만 원을 올리면 상식적으로 물가도 따라 올라갈 텐데, 결국 그리 되면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건 뻔하고, 공약 내용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대책은 전무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좀 제시를 부탁드리고, 6번째 공약인 이 차별과 배제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내용 중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있던데, 정규직에서 취업이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비정규직인 걸 알면서 쉽게 채용된 사람이 노조만 결성해서 으쌰으쌰 데모만 하면 정규직이 되는 실태, 바로 그게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물가 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물가 인상이라는 얘기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득 주도로 늘리고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녹색당 또 우리 민중당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탈핵과 그리고 그 평화통일 구축 또 평화 구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동당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정암철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하고 싶으신 그런 게 느껴졌는데요. 2016년 말부터 수차례 걸친 촛불 집회에서 연인원 약 2천여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제 2004년도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근데 지난번 탄핵 정권 사태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관련 내용을 보면서 가장 솔직히 실망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최순실 사태를 또 호기로 환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실망했던 우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 향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눈물로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스스로 임기까지 단축시키겠다고 국회의 그 결정을 기다리겠다까지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과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은폐를 했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 계속 몰아갔거든요. 그게 전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또 여성 대통령 물론 이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잘못에 대해서 뭐 면피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고령의 연세에 그 24년형인가요? 그걸 받고 지금도 이제 옷고 치르고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이제 남북 대화 이런 물꼬가 터지고 남북 간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걸 터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남남 갈등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지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남북 간의 이런 통일의 문구를 정말 열어나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면이라든가 정말 대국민 화합을 위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에 대한 범죄가 분명히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근데 그러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져서는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겠죠. 네, 그건 물론이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승재님 주도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나오신 우리 정암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도 우리 정암철 우리 위원장님 자주 뵙기도 했는데요. 그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북청년단 대변인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이 지난 해방전국 때 반공 우익 테러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를 다시 재건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종북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단체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우리 참사 때 우리 정암철 그 위원장님이 원주에서 세월호 원주 천막 플랑을 훼손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고 한 시도를 한 것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농성장에 게시되어 있던 플랑을 강제로 철거하는,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리본을 훼손했다고 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밝혔고 또 공식적으로 또 사진도 다 공개했다시피 세월호 리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원주시청에다 갖다 줬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그런 뜻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유가족과도 직접 만나서 대면도 했고, 그분들에게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분들도 수용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많은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서북 청년회에 대해서는 사실 저 지금 현재 제가 구국 결사대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좌편향적인 일방적인 그 왜곡된 정보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입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서북 청년은 마치 테러 집단으로 그 모사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때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조명을 한다면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이 바로 서북청년단 과거 선배들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고령 인구 비율이 18%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도내 읍면동 10곳 중 6곳은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과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강원도민 복지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함철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여당을 비롯한 대표 야당에서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 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젊은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 문화 확산에 따른 성윤리 파괴와 가정윤리 파괴로 인해 동성애 확산과 낙태 등 생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한 것이 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임을 자각해야 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음란 문화 확산을 막고 가정윤리와 성윤리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복지에 대한 문제는 통일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제고와 범도민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통일 이후의 비용과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 무분별한 혈세 낭비 성격의 복지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제한된 시간 지났기 때문에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네 분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진국님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함철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혹시 투여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예, 정확히 126조 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거의 1년에 10조 원 가까운 돈이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 12년간의 그 예산 투여와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최정희님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님께, 후보가 아니라 대담자님이시죠? 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성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 또 젊은이들은
문란한 선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음란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성에 대한 관념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의 어떤 낙태 문제 절대 여성만 책임이 아니죠. 남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윤리라든가 어떤 가정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한낱 이제 이런 어떤 쾌락에 그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건 낙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저출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사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요즘 뭐 미투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뭐 법관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무너져 있는 성윤리라든가 가정윤리를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이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들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사회적 구조에서는 그럼 성윤리 하나에만 꽂혀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니죠. 그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책상에도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집장촌이라죠. 집장촌을 뭐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에 지금은 알다시피 뭐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뭐 사이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제 부끄러움을 알면서 이제 찾아가던 이런 행위가 지금은 무분별하게 가정까지 침투해 돼 있고 그런 과정들을 쉽게 말하면 거대 통신사라든가 거기서 새로운 포주 역할이죠. 거기서 통신 요금을 대납해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벗어나고 우리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함철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중당 이성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민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경제관이나 사회관에서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북 관계나 통일 관계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 개발이나 이거 모든 게 다 통일 비용이거든요. 북한 경제 개발이나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험이 있는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는 보수 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북한 민주화 문제, 북한 3대 독재 심각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던 이제 많은 진보 진영 관계자들이 유독 이제 김정은의 어떤 3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난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물론 이제 저희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이 북한과 관련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하게끔 제가 여론을 만들어 갈 테니 민중당이 그래도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와 그러니까 북한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18년 동안 진보정당 활동 중에 가장 또 남북하여 협력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쓴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정권과 결탁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데 야합했던 그런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이어가는 민중당이 평화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한 분단의 피해자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의 문제는 저는 남북관계 특수화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북의 3대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으로서 공당답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연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 보도를 하겠다며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언론 노조가 특정 정치 집단인 민주노총 하수인에 자처하면서도 언론인의 양심에 부끄러움조차 없는 대한민국 언론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노조와 정교조, 법원 노조를 포함한 전공로, 공무원 노조만큼은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개정시켜 상회단체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가입을 불허하고 독자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거짓 선동과 기망에 쏘가 묻지마 선거로 민주당 후보에 몰표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않도록 남북 화해에 앞서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견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느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일까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강원도 의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